안녕하세요. 서울RC 박찬입니다. 네, 평양한수막 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성회원 1호 현미래입니다. 네. 열성의 2호를 모십니다. 2호분은 생기면 또 출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북에 약국이 있는데 새로운 약국이 자꾸 생겨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원래 예전에 있던 약국은 어떤 약국이었나요? 원래 있었죠, 북에. 네, 그쵸. 원래 있다가 지금 약국이 생긴다는 거는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전국에 평양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쫙 뿌리잖아요. 아니 순간에 막 짜자작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원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상하게 표준 약국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지? 원래 어떤 약국이었어요? 약국. 원래 약국은 뭐냐면 북은 무상치료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국 하게 되면 다 병원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남쪽하고 다른 게 뭐냐면 병원에는 이건 뭐죠? 단 계산하는 데가 뭐예요? 원무과? 원무과. 원무과가 없어요, 북에는. 병원에 일체 원무과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서 병원 선생님한테 진단받고 약 처방받으면 그 밑에 내려와서 약국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병원에 거기서 약 받아가지고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지금 생겨나는 표본 약국에 너봇이 있다는 말. 그거 로봇이요?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로봇이 여기 있어요? 남쪽에 약국에 알죠? 어떤 약국인지 약국 많이 가시죠? 네, 로봇 없는데요, 저는. 여기서 사진들 보시죠? 네. 예. 엄청 크죠? 2층으로도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병원 표시, 십자가 표시 그거 없으면은 병원 그 약국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 약국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그쵸. 이쁘다. 근데 세련된 상점 같네요, 그냥. 그쵸. 네.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너벗이 등장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24시간이라는 것. 그쵸. 24시간이지. 24시간 하지. 로봇이. 너벗이니까. 사람이 야. 없으니까. 예. 와. 무인 약국 이러고. 그렇죠. 그리고 24시간 야.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약국에도 뭐가 딱 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그런 거는 너벗 거기 가서 짜고 하는데 네. 그래도 좀 더 상담도 받고 뭔가 약도 제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판매 구역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판매 네. 구역, 그다음에 상담 및 처방 구역, 오. 제조 구역. 그 약국의 역할에 다 다른 건가요? 네네. 그 약국이 2층짜리 큰 건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는 간단하게 하는 거는 1층에 가서 로봇을 딱 해서 나가는데 네네네. 난 좀 더 상담받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약을 다시 제조할 거야. 네. 그러면 거기 상담 구역. 거기 상담 구역에 가서 상담하고 또 그 옆에 처방 구역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제조 구역이 또 따로 있어서 그 처방된 약에 따라서 그 옆에서 제조 그 자리에서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비아가라 필요해. 그럼 1층 가갖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래, 거고 그래. 감기약인데 이게 좀 그 1층에서 하기에는 꺼림칙해. 상담 받고 싶어. 그럼 글로 가는 거죠. 좀 더 달라졌어 병 중세가. 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약품 보관과 판매, 야. 의약품 제조와 분석, 의약품 분석하는 그런 구역까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판매 구역에는 거려약 매대, 거려약 하게 되면 요게 한약, 예, 한약 매대하고 신약 매대가 따로 있어요. 매점이. 그리고 의료용 소모품 매대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품, 소모품 하게 되면 의료품 필요한 것도 이제 밴드도 있을 거고 뭐 붕대도 있을 거고 반창고 이런 거 그런 거 파는 매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처방 구역에는 의사하고 상담실하고 대기실도 따로 있고 상담실 따로 있고 그 약국에 병원이랑 같은 거지 상담하고 그다음에 검사 구역도 있어 약국에서 검사실과 분석실이 있어요. 손질화되어 있네요, 되게. 그다음에 그 다 분석했으면 검사하고 분석했으면 처방 내렸잖아. 그 처방에 따라서 제조 구역에서 제조가 돼요. 그다음에 뭐 거래약 제조실과 다른 신약 제조실 해가지고 약이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국이 구에 있는 병원과 우리 역에서 말하면 보건소라고 알죠. 네. 보건소가 북에서는 제일 조그만 단위예요. 보건소가 제일 작잖아요, 이게. 보건소가 우리는 진료소라고 하는데 진료소 위에가 구역병원이거든요. 그 위에가 10급 중앙병원들 있고 맨 밑에
진료소인데 그 진료소와 구역병원과 다 연결이 돼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 봉사를 신속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딱딱 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좀 화가 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밤에 약 사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편의점 그래요? 가고 약을 사거든요. 상비약 같은 거. 살 수 있는 게 뭐냐 감기약 같은 거, 그다음에 두통약, 뭐 생리통약, 뭐 그 정도고 약을 사려면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기다리고 그다음에 좀 뭐가 뭐 응급실 가야 돼요. 그래서 의료대는 데 났잖아요.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 돌고 운 나쁘면은 좀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뭐랄까 그 의료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지금 북 보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쵸.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북 시스템이 한국으로 와서 하게 되면은 그 몸 아픈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약국들도 아예 병원화되어 있다는 거지. 그렇군요. 와, 그 자꾸 진짜 나 이게 우려되는 생각나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프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아프면은 막 화내. 그러니까요. 아프면은 사실 저도 이제 아내가 아프면은 걱정되거든요. 좀. 솔직히 이게 저도 이번에 그 검사한 것도 예약을 했는데 한 달 걸렸어요. 아이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중환자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운 나쁘면은 죽는 거죠. 이번에 우려대란 가지고 병원 뺑뺑 돌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건너 듣고 이제 뉴스에서 듣는데 이제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고 경험을 하면은 이게 딱 느껴지는 거죠. 아, 심각하구나. 그렇죠. 의료대란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병원 저희가 한 20년인가 한 15년 전인가 때까지만 해도 병원 안에 약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국을 병원 따 약국 따라 해갖고 병원에서 약국 그 조제 그런 게 아니라 병원에서 약을 줬어요. 근데 의료 문제 이게 일어나갖고 이제 갈라진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병원에서 약 타고 하면 편했어요. 약 바로 처방받고. 되게 잘하시네요. 나이도 어? 어리신. 아시죠? 저는 아 그래요? 병원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가죠. 웬만하면 안 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이제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의 충돌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뭐 그러니까 사실 이해관계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거는 사실 국민. 근데 솔직히 의료분 병원 하게 되면 다른 거는 뭐 조금 뭐 다른 문제들은 힘들고 좀 견딜 수 있는데 병원 같은 건 뭐든 각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문제. 문제죠. 생명과 관련되는 거라서 다른 것보다 이런 국민 사람들의 건강 문제는 국가가 정말 책임져야 되고 그럼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둬야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병원 보게 되면 정말 항상 불안 그 자체예요. 그냥 불안해요. 의대 정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막 의료대란 일어나고 뭐 응급실 지금 그 의사 없다고 난리 나고 막 정보 손 놓고 있고 뭐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이게 참 이게 나라인지 참 이게 그렇죠.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이 지금 뉴스를 보니까 더 화가 나요. 막 천불이 나네. 참. 참 많이 사람들이 참 안정감이 있겠다. 그러니까요. 딱 안정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어떻게 또 변할까. 그렇죠. 그런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처럼 변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아프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미국 영화의 그 마이클 무어의 시코라는 영화. 맞아요, 봤어요. 거기 보셨어요? 시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이제 그 손가락이 이제 뭐 하다가 절단 두 개가 이제 절단됐는데 골라라죠. 얼마 골라야 돼. 얼마. 그러니까 여기 얼마짜리 할래? 얼마짜리 할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비싼가 봐요. 여기는 좀 싸고 여기를 이제 싼 거를 하고 여기는 안 하고 비싸니까. 난 끔찍했어. 그래서 미국이나 그렇게까지 험악하고 그렇게까지 무슨 데인지 몰랐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야 이거 의료비가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없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폭탄을 맞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아프면 안 되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갔던 분들이 아프면 이거 남쪽에 와가지고 치료받고 가더라고요. 의료 관광이라 하잖아요. 의료 관광. 진짜 저희 외삼촌이 애틀랜타에 사시는데 오셔서 병원 치료 받고 가셨어요. 이게 싸니까 이가. 나중에 평양 그 북으로 의료 관광 가세요. 네네. 약국 중에 또 인기 아이템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일 잘 나간 약들. 그러면 뭐 탑 3가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비아그라는 아니겠죠? 비아그라도 약이니까 그것도. 하여튼 약국 같은 데는 병원에 하고 달리 약국은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거잖아요. 아파서라기보다 네. 일상생활. 그래서 건강식품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요? 건강식품, 홍삼약이라든가 뭐 무슨 비타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쵸, 뭐 그런 네. 것들, 뭐 감기약, 소화제, 뭐 이런 그다음에 또 건강식품들. 특히 이런 고려약 같은 거, 여기 말하면 한약 예. 이런 게 아마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복제약들 같은 거 있잖아요. 복제라 그래갖고 이제 일반 뭐 A 제약에서 나온 그게 이제 특허를 받아갖고 그건 되게 유명한 거야. 유명한 건데 약효가 똑같은 약이 있는데 그건 싸. 복제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그러니까 비싼 거하고 약효가 똑같아요. 그럼 싼 거 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보통 약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가죠.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 특허권을 딴 이제 약이 뭐 10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복제약을 이제 시판할 수 있는 그런 게 풀어지나 봐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이제 조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감기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치료 건강식품보다는 치료 위주의 약이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예방 그런 생활적인 생활의약품 이런 거 건강 버저 식품. 그러니까 어디가 좀 아픈 약국은 어디가 좀 아프고 불편해야지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 약국은 비타 500 먹을까? 아니면 바카스 사러 가는데? 그치.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그치. 비타민 뭐 같은 거 그런 거 사러.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또 구매가 싸니까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죠. 싸게.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데서 뭐 구매를 하지. 약국에서는 그렇게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가거나 뭐 그렇죠. 거의 저 병원에 처방 받거나 웬만하면 거의 안 가죠. 약간. 예. 병원 가기 무서우면은 약국 가갖고 약 사서 그렇게 하지. 감기약 같은 거. 그렇죠. 나 웃긴 게 뉴스 보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표본 약국이 막 생겼잖아요. 막 너봇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구경꾼들이 그렇게 또 많이 들었네. 지금 금방 작년부터 쫙 전국에 쫙 생겼으니까 네. 약까지라는 것보다 구경하면서 재밌어가지고 그걸 구경꾼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한번 가보고 싶긴 가보고 하네요. 싶죠 구경이. 네. 그렇죠. 예전에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에 살았을 때 분당선이 새로 개설됐어요. 제철이. 근데 어린 나이에 그 분당선이 좀 개설됐으니까 타보고 싶은 타보고 거예요. 싶고, 그쵸. 새벽같이 다가갖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탔는데 약간 그런 기분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뉴스를 좀 보다가 이 표준 약국이라 하죠. 표준 약국 건설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거 저도 그거 보고 좀 참 놀랐고 감동도 얻고 했던 게 뭐냐면 저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표준 약국들이 참 막 멋있잖아요. 크고 큰 범위고. 근데 뉴스에 또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현재 평양시를 비롯해서 네. 뭐 자강도, 강계시, 뭐 평안남도, 항해북도, 한경남도 많은 지역에서 지금 마감 공사해가지고 다들 설립이 됐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마감 단계 들어가서 지금 다 개업? 개업한 데도 많은데 반면에 아직까지 실적을 내지 못하고 그냥 아직 건설 중에 있는 이렇게 진전하지 못한 이런 것들도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 북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지역의 의료 봉사 단위들을 제대로 꾸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일꾼들이 인민에 대한 복무 관점이 투철하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냐고 막 말을 해요. 그러고 네가 어떻게 인민을 위한 복무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일꾼들은
마땅히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검증받아야 된다고 경고를 해버렸어요. 당성, 혁명성, 인민성. 나는 이걸 들으면서 야 진짜 이게 뭐 어느 당이든 이게 국회의원들 진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이런 법무 정신을 조금이라도 가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짜 힘들게 살겠냐. 병원 돌아다니다가 목숨 잃는 이런 것까지는 안 오지 않겠냐. 진짜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긴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니까. 그렇죠. 아, 근데 또 요 얘기를 들으니까 또 화가 나네요. 아니 이제 북에서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도 많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경고를 했어요. 맞아요. 이게 제일 우선이야. 맞아요. 아니 그렇죠. 예. 이게 제일 우선이야 이게. 다른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제일 우선이니까 안 한다면 빨리 해.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제 아무튼 일하시는 분들은 피곤하겠지만은 이제 북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뭔가 빨리 진척되니까. 그쵸.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누가 그러는데 이게 한국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한국을 너무 좀 이렇게 안 좋게 묘사를 한다. 안 좋게 말하지 마세요. 좀 칭찬하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네.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한국도 그렇죠. 좋은 게 많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무슨 어떻게 우리 간부들이라던가 책임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평가를 인민들 앞에 평가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이 그거죠. 인민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돈이나 권력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당성이라든지 혁명성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의식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인민들에게 검증받 다 필요 없다. 우리 당도 중요하지만은 인민들이다. 그렇죠. 그 평가 못 받으면은 그만둬라. 그만둬라. 자기네 돈 없어 나가라. 금방 또 건설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그 북의 선진 의료 AI 약국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약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북의 건강식품이라든지 그 이모저모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